오빠 나 그림 샀는데 그림 좀 벽에다 달아줄래? 나 공대 나온 사람이야. 걱정 마. 자, 오빠가 달아줄게. 자, 홈디포에서 사온 이 공구면은 누구나 맥가이버가 될 수 있다고. 자. 근데 제가 이 꽁트를 저번에 ST로도 했는데 댓글에 여성분들이 엄청 많이 저는 왜 댓글을 안 달고 계셨던 거예요, 그동안 다 보고 계셨더만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씩 준비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하기 때문에 홈디포라는 업체, 이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 어떤 그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80%가 홈디포에서 다 그 수킬로미터 이내에 살고 있대요. 홈디포의 매장이 그만큼 촘촘히 박혀 있어서 그 사람들은 슈퍼마켓처럼 홈디포로 가가지고 이런 드릴을 사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래서 1978년도에 조지아주에서 창업이 된 홈디포라는 이 회사, 지금은 현재 전 세계 최대의 가정용 건축자재 전문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케아가 들어와서 이제 뭐 홈 퍼니싱 시장도 생기고 홈 리모델링 시장도 생기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화가 좀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제 미국 국민들은 이런 게 익숙해져 있어요. 홈디포라는 업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좀 의아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항상 나왔던 게, 제가 아마존을 다루진 않았거든요. 아마존을 다루진 않았는데 아마존이 찬조 출연을 엄청 많이 했어. 찬조 출연을. 맨날 무슨 아마존이 나와서 막 더 공습을 했는데 뭐가 무너지고 막 그렇잖아요. 아마존 나중에 다룰 건데 여기도 참 의아할 거예요. 홈디포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국민의 80%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다 있는데, 아니 그 오프라인 거점들은 아마존의 공습에 안 당했나요? 왜 안 당했죠? 아마존이 파는 게 정말 팬티부터 우주선 북부까지도 팔 정도로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 아니 이런 것들은 왜 안 팔았나요? 아니면 아마존이 공습을 했는데도 무너지지 않았나요? 그만큼 강력한 거고, 홈디포의 주가를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무슨 기술주가 아니잖아요. 이른바 빵주 막 넷플릭스 무슨 페이스북 이런 게 아닌데 홈디포가 더 잘 가. 홈디포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그거예요. 슈퍼마켓처럼 미국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공구들, 이런 것들을 계속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홈디포를 이용하는 미국 국민들은 홈디포 주식을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홈디포에서 산 물품값을 뽑고도 남았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좋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이 철저한 타겟 마케팅하고 주요 고객층을 집중 공략했던 이 전략이 아마존의 공습에서 홈디포는 살아남게 했다. 이 업계에서 1등이 홈디포고 2등이 로우스라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주가의 상승이 정말 테슬라 못지않아요, 진짜. 둘 다 오프라인 거점이 강한 회사들이거든요. 강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에는 당연히 어떤 요소가 있겠죠. 이거는 철저하게 타겟 마케팅을 했다는 거, 그리고 주요 고객층을 집중 공략했다는 거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타겟 마케팅을 했냐? 제가 아까 꽁트에서 보여드렸던 이 DIY를 하려는 분들, DIY 혼자,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일단 공략을 했죠. 근데 또 한쪽엔 누가 있느냐? 프로페셔널 쇼퍼가 있어요. 그러니까 DIY를 하는 일반 소비자층이 있고 프로페셔널 쇼퍼들이 있어요. 뭐냐면 프로페셔널 쇼퍼들은 이런 걸 직접 다루시는 분들, 인테리어 업자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게 숟가락과 같은 거예요. 이 드릴, 전동 드릴 이런 게 숟가락과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나뉘어 있는데 전혀 다르죠. 프로페셔널 쇼퍼에게는 제품의 스펙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아니 4주에서 6주 오는 DIY 소비자한테 이거 스펙 정말 자세히 알려줘봐야 머리 깨져요. 그런 사람한테 이걸 홍보하면 아무 효과가 없죠. 근데 프로페셔널 쇼퍼분들에게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프로페셔널 쇼퍼분들에게는 이 자세한 스펙이 너무 중요해요. 다른 그 업자보다, 인테리어 업자나 뭐 리모델링 업자보다 내가 좀 더 능숙한 능력치, 이런 기술력을 보여준다. 그러면 고객이 바로 선택하는 어떤 가르는 변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시간도 단축되고, 그렇죠? 더 훌륭한 제품을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DIY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홍보를 했냐? 홈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에 있어서 팁을 주는 거. 이런 것을 활용을 했을 때,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했을 때 최종 결과물이 요렇게 나온다. 여러분들 뭐 이케아 가면 아시잖아요. 쇼룸이라고 3인 가족이 살았을 때 행복한 이 공간의 어떤 행복감을 보여주지, 거기에 적용된 어떤 제품 막 스펙을 자세히 써놓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별화돼서 홍보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프로페셔널 쇼퍼가 이 전체 고객 수의 3%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근데
전체 매출의 45%를 차지해요. 그 고객 수에선 작게 차지하는 이 사람들이 매출의 4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좋은 혜택을 줘야지만 돼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걸 주냐? 프로페셔널 쇼퍼들 대상으로 해서는 대량 구매 할인을 줍니다. 많이 사면은 할인폭을 더 크게 줍니다. 그 다음에 전용 주차장을 줘요. 주차장에서 빨리 대고 이걸 빨리 가서 업자분들 업장에 가서 또 활약을 하셔야 되는, 하루 종일 공사를 하셔야 되니까 전용 주차장을 놨어요. 그 다음에 2-3시간 내에 퀵 배송 서비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 도중에 만약에 이게 나가버렸어요. 전동들이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고객이 해준 그 공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아니면 다음 공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스케줄에 타격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배송해야 되는데 2-4시간 만에 홈디포에서 바로 퀵 배송 서비스를 해줘요. 프로페셔널 쇼퍼들 대상으로. 자, 요런 거를 하기 때문에 전체 매출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페셔널 쇼퍼들 절대 놓치지 않았죠. 이런 것 때문에 아마존이 같이 이런 거를 막 팔았지만 이겨낸 거예요. 홈디포가. 숫자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DIY 고객을 놓칠 수가 없죠. 이분들에게는 어떤 재미의 요소. 우리 그 이케아의 쇼룸을 구경하러 다니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앉아보고 막 이러다가 가격표를 보잖아요. 가격표가 가장 중요해. 그분들에게는.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가격표 끝자리가 6센트로 끝나잖아요. 그럼 이건 홈디포에서 뭘 의미하냐면 6주 후에 가격이 인하될 거다. 요거예요. 그러면은 6센트로 끝나는 제품을 정말 마음에 들면은 당장 살 수도 있겠지만 나 어차피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한 번 오는 DIY 소비자니까, 일반 소비자니까 그럼 6주 후에 다음에 놀러 올 때 한번 다시 볼까? 대신에 이걸 점 찍어두자. 그래서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3센트로 끝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6센트로 끝나는 아이템보다 작아졌잖아요. 3센트는 3주 후에 마지막 클로즈 아웃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6센트, 3센트로 끝나는 거를 잘 머릿속에 넣었다가 6주 후, 3주 후에 가격이 인하되겠구나. 클로즈 아웃 세일이 들어가겠구나. 이 품목이. 그럼 눈여겨봐놨다가 6주 후, 3주 후에 쇼핑을 다시 왔을 때 그때 최종 구매 결정을 내린다. 다시 오게 만드는 견인 요인이에요, 이게. 그리고 온라인 스토어 공략을 잘했어요. 아마존이 온라인으로 완전히 다 먹은 다음에 이제 아마존의 백화점이 나온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거꾸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먹어 들어가는 거죠. 그 홈디포도 오프라인으로만 이제 버틸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적극 진출을 했어요. 온라인 스토어에서 70만여 개의 아이템이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템에 대해서 $45 이상만 하면 공짜로 다 배달해 줬어요. 미국은 특히 오래된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단독주택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더 값어치 있게 팔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많아서 페인트를 많이 구매합니다. 그래서 이 홈디포에서 페인트를 많이 구매를 하는데 페인트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메모리얼 데이, 독립기념일, 노동절, 아니면 할로윈 데이 이런 명절들 있죠. 이 명절들 때마다 페인트를 대폭 할인을 해서 팔아요. 그래서 그때 대량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집 리모델링을 페인트로 싹 다 합니다. 이런 도색 작업들을.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주기 때문에 이 DIY 고객이 서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둘 다 끊을 수가 없는 요소를 딱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 홈디포가 이렇게 버틸 수가 있다. 조금 산업적인 부분으로 이번에 볼게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데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다고 우리나라 나오고 있죠. 막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오르면 부동산 업자들 아니면 뭐 건설 자재하시는 분들 이렇게 홈디포처럼 건설 용품 파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어떤 부분을 강화를 했냐면 MRO 부분을 강화했어요. MRO 부분. 이 최근에 산업 자재 그 소모성 자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MRO는 소모성 자재를 의미하는데 산업자재 유통기업인 HD 서플라이 홀딩스 이게 상장회사입니다. 티커가 HDS예요. 이거를 인수했는데 재인수를 했다고 나왔어요. 이게 왜 재인수냐면 2007년도에 HD 서플라이 홀딩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홈디포가. 근데 이 당시에 사모펀드에 팔았습니다. $85억 매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인수를 했는데 주식 1억 5,600만 주를 주당 $56에 매수를 했어요. 총 $87억 소요가 됐습니다. 2007년이면 지금 연도가 몇 년도인가요?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 부분을 따지면 되게 싸게 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산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주택 공급이 너무 부족해졌어요.
주택을 생각을 해보세요. 주택을 공급을 하려고 해도 그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막 코로나가 걸렸어. 그러면 작업장이 폐쇄가 돼버려. 그럼 또 공기가 계속 연장이 돼. 그럼 주택 공급을 제때 해야 되는데 계속 못한 거예요. 근데 억눌린 수요는 지금 폭발하고 있죠. 집을 막 살려고 하는데 주택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오래된 막 40년 넘은 주택 공급 그 낡은 단독주택들 있죠. 그거를 이 홈디포에서 페인트 사갖고 새 집을 만든 다음에 부동산 업자가 그걸 팔고 있다니까요. 새 집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이 이제 폭발할 거라 이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고 이제 다시 작업장에 복귀를 하기 시작하면 억눌렸던 공급들이 이제 물밀듯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때를 지금 그 생각을 하면서 MRO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산업자재 유통기업을 다시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홈디포 같은 업체는 아까 우리가 슈퍼마켓처럼 갈 수 있는 환경이라고 했죠. 미국은 슈퍼마켓처럼 갈 수 있는 환경이어서 한마디로 무슨 이거예요. 산업자재 아니면 원예자재 이런 슈퍼마켓인데 슈퍼마켓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얘는 건설 자재 업체일 수도 있어요. 건설 자재 유통기업일 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물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고 아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역적인 부분도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디포가 슈퍼마켓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얘가 동네 슈퍼마켓처럼 그 소비자들 그 B2C 소비자들 대상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B2B 대상으로도 MRO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러니까 홈디포는 다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아마존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배당 얘기를 해볼게요. 배당주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고 어떻게 실제로 나오냐면 이미 성숙한 기업에서 신사업에 투자할 그 어떤 건덕지가 없는 기업이 배당률만 높이고 있는 거. 그럼 이제 어떤 불만이 생기냐면 그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배당주에 투자를 했어요. 배당률이 뭐 5% 넘게 준다고 해봐 1년에.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가 이미 성숙기를 접어들어가지고 쇠퇴기로 가고 있는 기업이어서 시세 차익이 아니죠. 시세 차손이 1년에 30%가 빠져. 1년에 주가가 30%가 빠지고 자 이제 그 우편이 날라와요. 연말에 다음 연도죠. 다음 연도 4월 달쯤에 집으로 배당금이 날라와. 5%를 줬어. 근데 기분이 좋지가 않아. 내 주식은 30%가 빠져 있거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배당주예요. 근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배당을 많이 주고 있는 기업도 있어요. 그걸 찾아내면 너무 행복하죠. 그걸 찾아냈는데 뭐냐? 대표적인 게 바로 홈디포예요. 자, 홈디포는 아직도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세 차익을 보면 알죠. 시세 차익이라는 것은 성장에 기대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홈디포나 로우스의 주가를 보면은 매년 오르잖아요. 매년. 그거는 성장이 없고는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홈디포는 매년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줘요. 배당 성향이 50%가 넘어요. 그 의지죠. 이 회사의 의지가 성장의 열매를 같이 배당으로 공유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왕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성장왕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도 민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배당 성장왕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미국에는 꽤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홈디포예요. 홈디포는 그러니까 성장으로 인한 시세 차익, 여러분들이 말하는 주가의 어떤 다이나믹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시세 차익도 먹을 수 있는데 매년 안정적인 배당까지 줘버리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완벽한 기업이죠.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배당주랑은 전혀 다르게 배당왕과 성장왕을 같이 향유한 배당의 이익을 취하면서 성장의 이익인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종목, 그거를 원하신다면 홈디포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고요. 홈디포라는 업체를 알아봤는데 로우스라는 업체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하고 자빠졌네 라는 채널에서 주식 라이브 방송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또 그 부분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외 주식을 품어서 부자 되는 시간으로 유용하게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고 재미있는 종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